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앞서 오늘은 먼저 조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관영 직책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 사람을 국민의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2017년 9월 29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최경환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백현종, 정호준, 박혜원, 김현식, 배광구, 최수창, 최영주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임명장 성명 최경환 직책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 사람을 국민의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한 2017년 9월 29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마치고 지금부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총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께서 회의 선언을 해주십시오. 21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국감 우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님입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재정 대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수준의 인상은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금 뒤에 직접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입니다. 첫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막으려고 대출 규제를 할 경우에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출 양극화를 막을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돼야 합니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
어떤 부문에서 대출하는지 살피고 전략적, 정책적 타겟팅을 해야 합니다. 장밋빛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금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새로운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께 허리띠 졸라매라고 했다면 정부는 더 먼저 더 강하게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스마트한 정부 혁신, 재정 혁신을 이루어낼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혁신과 성장에 맞추고 한정된 재원을 아껴 쓰고 생산성 있게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당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팩트와 전망이 혼재돼서 많은 통합과 연대의 시나리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정치적 모색을 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갈등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지는 길, 지지자들이 더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 연대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님들 뜻을 모아 우리의 혁신과 승리 전략을 설계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진솔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미지쇼에 민주노총마저 먼더리를 낸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통을 한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을 청와대에 초대해 왔지만 치맥 파티니 호프 타이밍에 했던 요란스러운 형사 말고 정작 어떤 현안이 논의됐고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불참 소식에 국민들을 생각하여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정작 SNS나 댓글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소통이고 협치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소통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쇼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쇼가 넘치는 보여주기식 정치부터 거두고 진정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7개 업체와 아웃소싱을 체결하여 3,7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1만여 명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문재인 포퓰리즘 1호 정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분란만 일으켰을 뿐 어떤 것도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섣부른 선언으로 을과 을의 다툼만 유발하였고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고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내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전선에서 때로는 팀 플레이를 통해 때로는 탁월한 개인기를 토대로 많은 전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 국감평가단은 5명이 잘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반면 3명이 국민의당을 잘하는 정당으로 뽑았습니다. 국감이 시작된 12일부터 어제까지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18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25회에 걸쳐 최다 별점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에서 7명의 의원이 국감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 수가 40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타당을 압도하는 성적입니다. 국민의당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과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 증원과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팀플레이를 통해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교통방송 독립법인화와 통신료의 실질적 인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양극단 세력이 정치 투쟁을 일삼는 동안 국민의당은 묵묵히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계속 분투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을 향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어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4기는 예외 없이 폐로하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적 권고가 나온 지 4일 만입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방법과 속도가 문제입니다. 도처에 시비거리가 지뢰처럼 묻혀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재판 중입니다. 원전 백지화와 폐로에 따른 손해와 매몰 비용은 아직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국가에너지 100년 대계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해당 부처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왜 존재하며 에너지 기본계획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는 모호하지만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모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탈원전 결정까지 독일은 30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무려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쫓기듯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사 화유불급입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국감 의원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대책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 사용, 국고 지원, 최근 10년간 평균 수준인 3.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2022년까지 인상 등으로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만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재정 대책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 기재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조차도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찍이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부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 재정이 구멍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보따리만 이야기할 뿐 국민적 부담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첫 국감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재원 대책의 부실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저의 질의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치 않다고 답변했으며 건강보험료 3.2%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성 이사장의 답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강보험 이사장조차도 문재인 케어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유독 정부만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금액과 재정 충원 방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일요일 원외 지역위원장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와 그 뒤에 있었던 회식 자리 등 장장 7시간이 넘도록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공방이 오갔고 가끔 고성도 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품격 있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의 우리 당과 제3의 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절절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최전선의 장수들이 감동적인 헌신 앞에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미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안 대표님에 이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죽는 길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당의 지방의원들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지도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은 비우기와 내려놓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시작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지도자님들께서도 이 비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저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출마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마 대상지 등은 당과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